오늘은 비판단이라고 하는 거, 이 판단 중지가 어떤 의미고, 하루에도 때때로 우리에게 비판단의 타임, 또 판단 중지의 시간을 갖는 것이 왜 우리에게 필요할까? 이 점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 좀 하고 살아라 이런 말을 하는데, 비판단하면은 생각이나 판단을 하지 않는 것이니까 이것과 정반대의 뜻 아닌가, 이런 의아한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또 내가 생각한 대로 살지 않으면은 되는 대로 살게 되고 되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이런 말도 있기 때문에 비판단이나 판단 중지라는 게 왜 필요하지?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우리가 눈 뜨면 어딘가에 늘 마음이 가 있고, 또 생각으로부터 벗어난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생각이 주는 피로감이라는 것이 너무나 막강한 것이어서, 이 비판단의 시간이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하고, 온전한 알미라든가 또 새로운 알아차림을 위해서라도, 또 올바른 판단이나 올바른 생각을 하기 위해서라도 이 비판단, 판단 중지가 우리에게 절실하게 요청된다, 이렇게 일단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비판단하고 판단 중지하라고 하는 이 말은 지금 심리나 명상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 형편인데, 지금 나온 말은 아닙니다. 고대 그리스에서도 에포케라고 해가지고 회의론자들이 어떠한 지식이나 어떤 상대적인 알무로부터 벗어나서 판단 중지할 것을 요청했던 적이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고, 우리 동양에서도 지혜의 책에서도 늘 그 온전한 알매 상태에 이르기 위해서는 일단은 비판단과 판단 중지의 상태에 이르러야 된다, 이런 말을 오래전부터 해왔습니다. 노자 도덕경에도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겠지만은 지부지상, 또 부지지병,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알지 못한다는 것을 안다는 거, 그것이야말로 가장 훌륭한 것이고, 알지 못하면서도 안다라고 왜곡되고 편향되게 아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병 중에 병이다. 이렇게 보면은 메타인지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이 비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아무런 생각을 하지 않는 그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일체의 것들은 어떤 상대적이고 부분적이고 불완전한 알미라는 것을 확실하게 자각하는 것.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은 내가 인식하기도 전에 이미 들어와 있고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졌던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내 안에서 차곡차곡 쌓여졌던 것인데, 그것들은 모두 다 상대적이고 불완전하고 부분적인 것이고, 그래서 궁극적인 실제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오히려 나의 어떤 왜곡되고 편향된 생각을 확장시키는 것일 뿐이기 때문에, 이러한 자각, 내가 알고 있는 것들로부터 잠시 놓여나서 생각을 조금 정지하고 비판단, non-judgment, 이 상태에 이르는 시간을 가질 때에서야 비로소 우리는 완전한 알미 아니라, 완전한 알미라는 것은 전지전능한 알미 있다는 것인데, 이것은 어떤 가상의 허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완전한 알은 없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온전한 알에 이르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또 노자 도덕경에도 그 학문과 도의 차이를 이루는 말도 있거든요. 그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학위일익, 학문이라는 것은 날마다 더해가는 것이지만, 도라는 것은 도위 일손, 도라는 것은 날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덜어내는 것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불완전하고 부분적이고 상대적이고 편향되고 왜곡된 알을 하나하나씩 떨쳐내고 버려가는 거. 그랬을 때 온전한 알에 조금이나마 도달할 수 있음을 드러낸 말이기도 하거든요. 공자 논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지위 지지, 부지위 부지, 시지야. 여러분들도 널리 알고 있듯이, 내가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알미다라고 했을 때, 이때의 알미라는 것은 거의 메타인지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것을 아는가,
어떤 것을 모르는가를 솔직하고 담대하게 용기 있게 알아차림하고 그것을 거리낌 없이 드러내고 또 상대에게 요청할 것은 또 요청할 수 있는 바로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겸손함이고 가장 큰 용기다. 그것이야말로 비로소 온전한 알미라고 볼 수가 있다. 이것이 메타인지의 진정한 의미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암과 지식에 온통 휩싸여 있을 때 우리의 괴로움의 원인이 어디에 있었던가를 알 수도 있는 지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에 시달려 본 경험은 누구한테나 다 있을 겁니다. 그래서 상황과 문제점 때문에 괴로워한다기보다는 사실은 그 상황이나 문제점으로 인해서 야기되는 그 생각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괴로운가. 그래서 문제나 어려움이 문제가 아니라 그 우리가 헤어나올 수 없는 그 생각이 가장 큰 어려운 상대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가진 생각으로부터 벗어나서 비판단하고 판단 중지할 수 있는 그 시간을 가져보는 것이야말로 온전한 알매에 이르고 올바른 생각과 판단을 할 수 있게 되는 새로운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서언이나 명상에서도 이 비판단과 판단 중지를 적극 권유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숭산 스님의 오직 모를 뿐이라고 하는 그 일종의 화두라 할까요? 어떤 생각에 휩싸일 때 항상 떠올려야 될 말 중에 하나가 오직 모를 뿐이라고 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들은 재세팅이 될 수가 있고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는 알미나 지식이나 상식이나 이런 것들이 다 상대적이고 부분적이고 불완전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왜곡되고 편향된 생각으로부터 잠시 벗어날 수가 있게 되는 그 계기가 바로 오직 모를 뿐, 내가 모른다는 것을 확실하게 잊지 않고 자각하는 것. 그래서 새롭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고 있는 그대로 현상을 받아들이게 되고 내 마음을 열고 다시 한번 실상에 접근해 볼 수 있는 그 계기가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루 중에도 생각에 너무 시달리고 거기에 빠져 있어서 마음이 괴로울 때 이 비판단의 타임을 갖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판단 중지를 통해서 또는 숭산 스님의 말처럼 오직 모를 뿐 이 말을 떠올리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모든 생각들이 부분적이고 불완전하고 또 편향되고 왜곡된 생각일 것이다 라는 생각을 떠올리면서 다시 한번 생각을 재세팅하고 새로운 알아차림의 시간을 가져보는 것, 그것이 또 나에게 힘을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 한 주도 비판단과 판단 중지의 시간을 통해서 힘을 얻어가시는 한 주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